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가 아닌 보다 복잡하고 심각한 뇌질환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50년까지 약 1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릴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을 돌봄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원인으로 발병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미래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정의와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하나의 특정 질병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증상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지기능의 감퇴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정의됩니다. 치매의 주요 증상은 크게 인지적 증상과 행동심리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적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능력의 저하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문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저것과 같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거나 특정 사물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기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계라는 단어 대신 시간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식입니다. 판단력과 추리력의 저하도 치매의 주요 증상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리나 운전과 같은 익숙한 활동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의 상실도 흔히 나타납니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들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심리적 증상으로는 성격 변화, 우울감, 불안, 초조함,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화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잊지 않은 사람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악화되는 일몰증후군을 경험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치매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초기에는 가벼운 기억력 저하만 보이다가 점차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매의 발병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발병 원인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70%를 차지하며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점차 잃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성되었다가 분해되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 분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뇌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단백질은 노인반이라는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뇌 속에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면 신경섬유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두 가지 병리적 변화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특징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다가
점차 언어 능력, 판단력, 추리력 등이 저하되고 말기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 후 8년 내지 10년 정도 생존하지만 개인차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치매의 약 15 내지 20%를 차지하며 뇌졸중이나 혈관 문제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면서 그 부위가 담당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신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 편마비나 보행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루이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치매의 약 10 내지 15%를 차지하며 뇌 안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인 루이소체가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루이소체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뇌의 피질과 뇌간에 축적됩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환각, 특히 시각적 환각, 주의력과 각성 수준의 변동,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REM 수면 행동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꿈을 꾸는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는 비교적 드문 유형으로 전체 치매의 약 5 내지 10%를 차지합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위축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로 주로 65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의 주요 증상은 성격 변화와 사회적 행동의 변화입니다. 판단력 저하, 충동적인 행동, 공감 능력의 상실, 반복적인 행동 등이 나타나며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킨슨병 치매, 정상압수두증, 알코올성 치매, 헌팅턴병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의 치매가 있습니다. 각각의 치매는 원인과 증상, 진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는 단순히 뇌의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만성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흡연, 음주, 비만 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증, 사회적 고립, 두부 외상 등도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 방법으로 치매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문진을 진행합니다. 이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관찰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기억력, 언어 능력, 방향 감각,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MMSE 검사에서는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이름 대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간단한 계산 문제나 그림 그리기 과제를 통해 주의력과 시공간 능력도 평가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점수로 환산되어 치매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의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 감염 등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유전적 위험 요인의 APOE-4 유전자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뇌 영상 검사는 치매의 원인을 파악하고 타입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T-COMPUTED 토모그래피나 MRI-IMAGNET-IC 레저넌스 이미징을 통해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해마와 측두엽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의 여러 부위에 작은 경색이나 출혈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PET-POS-ITRON 이미션 토모그래피 스캔을 통해 뇌의 기능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PET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직접 시각화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치매의 유형과 진행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의 변화가 감지되면 빠르게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습관의 개선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즐 맞추기,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은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인지 예비력 또는 뇌 예비력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뇌의 손상이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어 일부 신경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인지적으로 자극이 되는 활동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단일 활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지 활동이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패턴화된 게임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포함된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경로로 산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며 걷는 것이 익숙한 요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이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신경영양인자 BDNF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BDNF는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단백질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며 이는 하루 30분, 주 5일 정도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들기 등이 있으며 일주일에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는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적색육과 가공식품, 당분이 높은 음식은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또한 마인드 식이요법 MIND 다이어트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지중해식 식단과 DASH 식단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을 결합한 것으로 특별히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이요법입니다. 마인드 식이요법을 잘 따른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 53%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이 함유된 음식,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손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수면 부족은 뇌의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포함을 제거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해로운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보통 7 내지 8시간의 수면이 권장되며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0%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주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은 모두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성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뇌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작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또한 뇌의 인슐린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치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란셋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낮은 교육 수준, 청력 손실, 흡연, 우울증, 신체 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 치매의 약 40%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가 이미 발병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약물에는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가 있습니다.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는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만틴은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과도한 활성을 차단하여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이 사용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루이소체 치매에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항정신병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비약물적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 훈련,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개인의 인지 능력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되며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에는 얼굴 이름 연결하기, 일상활동 기억하기, 진압력 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어 집에서도 쉽게 인지 재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 관리 또한 치매 환자의 관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가 생활하기 쉽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시계와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간과 날짜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사진이나 익숙한 물건을 배치하여 방향 감각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도구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에는 알람을 설치하여 환자가 혼자 외출할 경우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여 어두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과 정서적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격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시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한 번에 하나의 질문이나 지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정, 제스처, 접촉 등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 환자가 말하려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역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시설 등의 외부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치매 치료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로봇이 치매 환자와 상호작용하며 인지, 훈련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은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인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치료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VR을 통해 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활동을 연습하거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를 가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인지,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치매 환자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병의 특성상 환자가 점차 의존적이 되고 성격과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 때문이지 환자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천천히 말하되 아이를 대하듯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질문보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논리적 설명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왜 씻지 않으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목욕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씻으실래요? 아니면 30분 후에 씻으실래요? 와 같이 선택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일상적인 패턴은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경직된 일정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환자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의 과거 직업, 취미, 성취 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자존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보호자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운동, 취미 활동,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의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보호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상담, 검진, 인지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혜택도 있으니 지역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치매 연구 동향으로 치매 치료와 예방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이 지목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타우 단백질, 미세아교 세포 내의 면역 세포의 역할, 뇌 염증, 장내 미생물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둘째, 조기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 영상 분석 기술도 발전하여 MRI나 PET 영상에서 초기 치매의 징후를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 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등이 개발되어 일부 환자에서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는 약물 등 다양한 접근법의 치료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넷째,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치매 관련 유전자를 교정하거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뇌세포를 대체하는 연구가 동물 모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치매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인지 훈련을 제공하며
가족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정의, 원인, 증상부터 예방법, 치료법, 관리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도전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예방법과 관리 방법을 통해 소중한 기억과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두뇌 훈련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